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4주차 시작합니다. 입시부터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런님, 저희 중3인데 성실해서 작년 시험 점검 1개에서 3개 정도 틀리고 수행 만점인데요. 일반고 수도권인데 학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수시를 노릴 생각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 그래도 아직 4년 가까이 남아서 정시를 더 느린다 하여 특목 자사고가 유리할까요? 제가 똑같은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걸 좀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갔을 때 성장치가 더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안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과연 일반고보다 정시를 많이 챙겨주나요? 정시를 많이 내신 문제 자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시형으로 준비하지만 좀 더 대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에서 정시 직접 도움 줄게 이건 아닙니다. 일반고서 그러니까 커리큘럼상 난이도가 세서 정시를 자연스럽게 정시를 좀 더 준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반고서 본인이 수능 준비를 해도 결국 특목 자사고 등을 따라갈 수 없는지 다른 영상에서 1번고에서 정말 탑이어도 특목 자사고 이기기 어렵다 하신 듯해서 고민되네요. 솔직히 저희는 수학 선행도 1년형이고 다른 과목도 현행에 집중하며 다지는 스타일이라 더 고민되네요. 감사합니다. 선행이 많이 지금 그래도 아직은 1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선행의 레벨이 높아지면 특목 자사고 노리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가려면 선행 준비가 좀 더 돼 있어야지만 가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닌 경우에 그리고 아이 타입에 따라서 부모님이 아시잖아요. 얘가 좀 얘는 다지면서 이제 가야 된다? 이러면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대신 얘가 가려고 하는 일반고 수준에서 봤을 때 입시 성적을 한 2년치를 보신 다음에 얘가 몇 등급 정도 돼야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구나를 먼저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1등급 완전 극초반 때인지 진짜 전교 1, 2등 해야지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1차로 하셔야 되고 그러면 가서 그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정도를 내가 1학년 1학기 또는 진짜 많이 봐서 2학기까지 못한다 그러면 그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판단하고 빨리 정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신 정시 준비 정확히 똑바로 하시면 특목 자사고 애들 당연히 동등하거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수능 만점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열심히 지금부터 이제 뭐 일반고든 특목 자사고든 준비하시면 됩니다. 편선이님, 중2인데 영재학교나 과학고 갈 것은 아닌데 경시하면 도움 된다고 할까 고민 중인데 해야 할까요? 이게 경시를 준비하는 학원에서 한 얘기라면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시 준비하면서 선행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화오를 준비했다. 화원, 화투, 일반학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다 가르치진 않습니다. 화오 1에서도 일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수상했어도 화원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비는 부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시가 고등학교 때 많은 도움이 되나? 일부는 도움될 수 있을지언정 제대로 준비했을 때만큼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신 대비를 이거 경시 준비하다 날려먹는 경우가 있으면 진짜 최악입니다. 내신이라는 건 정말 진지하게 컨텐츠를 바라봤을 때 중등 내용에도 내 내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독서논술도 학원 가면 국어나 공부에 도움될까요? 일단 중2니까 저는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독서논술 학원은 중1까지만 추천드리고요. 중2 이상은 국어 공부를 그냥 제대로 시키시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국어 공부는 내신형 학원은 아니에요. 저는 국어 학원들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학원 말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를 자세히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어 선행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그 영상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스카이님, 블라인드 평가임에도 특목고 오히려 높아진 학경률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요. 자, 특목고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제 도입하기 전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당연히 예측을 한 거죠. 이게 학교를 가리고 평가지만 보잖아요. 그럼 오히려 특목 자사고 훨씬 더 화려합니다. 세부 특기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더 낮은 학생인데 더 꽉꽉 채워서 써줘요. 왜냐면 얘까지도 서울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전교율 1등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의 질과 양이 사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거기서 이미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특목자사고 간 친구들은 발표 수업이랑 디베이팅을 많이 하잖아, 아이들끼리도. 그러니까 말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면 면접 보면 다 털립니다. 면접 보면 일반고 애들은 하다가 울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특목자사고 애들은 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그래서 제가 특목자사고 애들은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쓸데없는 말 얘기하지 말고 엑기스만 딱 하고 말로 그 테크닉으로 얘기하는 거 너 하지 마. 그거는 너희 또래 애들한테만 먹히는 거지 교수님한테 안 먹혀. 이러고 자제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고랑 비교해보면 진짜 말하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진 거고요. 중2 최상위 학생이지만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경쟁 분야에 취약한 편에 일반고 진학과 1등급 목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선행과 사교육은 안 했지만 현 상황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지난 1월 수학 과목 테스트를 받았고 결과 심학 능력까지 우수하고 선행이 안 된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수학학원의 수준과 이 아이의 지금 진짜 절대 수준을 제가 모르지만 이런 평가 받았다면 이 친구는 왜냐면 레벨 테스트 받았을 때 웬만하면 엄청 까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건 심화 비중을 좀 더 낮추시고 오히려 선행을 가는 게 얘한테는 선행을 잘하면 그게 심화가 됩니다. 선행을 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반고에서 좀 여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며 대입 준비하는 걸 선호하는 부모 입장이고요. 아이 학생 능력이 최상이라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문제의식 정확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얘가 특목자사고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조금 더 준비한다면 일반고 가서 진로 탐색해도 좀 더 편하게 합니다. 여유롭게. 당연히 준비가 더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냥 준비도가 덜 돼 있는데 일반고로 가면 무조건 진로 탐색이 편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어머니도 지금 그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좀 깨달아 가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특목자사고 있는 애들이 진로 탐색 훨씬 더 다양하게 합니다. 정보도 훨씬 더 많이 듣고 생각도 더 많이 하고요. 다양한 책도 더 많이 읽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갈 때도 내가 준비가 더 돼야지만 진로 탐색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진도를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재교는 지금 중2 최상위를 이미 찍고 중2 남았고 중2 최상위다. 이거 지금 아직 내신 안 봤는데 최상위가 제가 약간 고민이 있네요. 중2 때 최상위를 찍고 올라가신 건가 아니면 이제 중2 때 애가 지금 최상위권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야. 아직 내신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상 우리가 100% 확신을 할 수는 일단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좀 더 준비하시고요. 너무 진로를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재고 같은 경우는 물론 영재학교 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아이가 꿈이 있다면 한 번은 내신을 좀 준비하면서 도전을 해보시는 거 좀 고려하는 항에 요번 내신 대비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내신을 좀 잘 보고. 자, 이슬비님, 게으르고 핸드폰과 웹툰과 게임을 3, 4시간씩 주말에 6, 7시간씩 하는 중3입니다. 대박이네요. 머리가 나쁘지 않아 수능 모고 1등급. 학군지 학원 최상위면 얘는 머리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수학은 수투. 노력 대비 성과가 좋은 거죠. 가성비 좋은 친구죠. 정석 기본 1품 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전혀 안 읽고 부모 말은 전혀 안 듣는데 정시로 대학 가야 할까요? 꿈이 전혀 없는 아이인데 의대 공대는 성격상 못 다닐 것 같아서 약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주 예민하고 잘 울고 짜증과 화가 많고 친구가 없는 여학생입니다. 학교 가면 아예 말을 안 해요. 얘는 학습 능력이 되게 좋은데 인간관계를 확장하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덜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이제 인터랙션이 좀 있어야 내가 사람들을 도와서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이런 타인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진로란 꿈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세계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게이머가 될 거 아니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너무 아깝기 때문에 만약 이 아이가 영상을 본다면 저는 능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약대 목표로 잡은 건 현명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약대도 의대나 공대나 약대나 성격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공부하는 특성 자체가 약대가 좀 더 이 아이의 특성에 더 맞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양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줄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학습 능력이 좋으니까 일단 우리가 수시로 1등급 그리고 최상위권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 준비한다고 해도 지금도 모고 1등급 나오니까 충분히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국어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편 질문 강미전님 선생님 강의 듣고 공부하는 6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3년째 어린이 신문 매일 읽기 비문학 문제 매일 풀기 뉴스 보기 과학 잡지 논술 잡지 책도 좋아하는 아이인데
EBS 문해력 테스트 보니 30점 만점에 22점 나왔고 중에서 중상 나왔네요. 아이가 충격받은 듯 집중력도 있는 편인데 속독하는 편인데 그게 문제지 논술학원 보내야 하는지 원인을 어찌 찾아야 할까요? 아 이거 못 본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EBS 문해력 테스트가 그렇게 완벽히 객관적인 시험은 아닙니다. 지금 완전 검증받은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아이들 불려보면 문해력 원래 되게 있어서 되게 잘했던 애가 점수 좀 덜 나온 친구가 있고, 왜냐면 점수라는 게 그 실력이 진짜 점이 딱 찍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10점짜리 15점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보는 그 상황이랑 요런 그 운영 능력에 따라서 나는 15점 받을 아이인데 10점에서 17점 사이 밴드 구간에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점을 실제로 30점 받을 수 있는 친구여도 이제 25점부터 30점이라는 밴드를 가질 수 있는데 22점은 그보다 약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데서 이미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라고 했죠? 어머니가 좀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죠. 관찰하면 오류가 이미 관찰 과정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속독하는 자체가 이제 뭔가 정보를 띄엄띄엄 받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못 골라서 틀린 거죠. 이럴 때는 오답 분석,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면서 왜 틀렸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 알아야 그것에 대한 대비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논술학원 보내야 한다고 공부 잡히지 않는다, 비문학 잡히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한 1000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학원 보내는 게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솔루션을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얘가 한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 돼요. 얘가 비문학을 분석할 때 뭐가 분석을 덜 하는지, 문제 풀 때 근거를 덜 찾아서 문제를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가 공부법 지금 굉장히 국어 문해력 그리고 비문학 공부법은 영상도 정말 많이 찍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고 제 영상 다시 엮어서 같이 보시면 문제점이 뭔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문제점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학원으로 돌려치기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요. 조은정님, 원장님 너무 좋아요. 교육 유튜브 유목민이었는데 정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국어도 고민 많았는데 감이 잡혀요. 지금 한 문장 독해하고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 디딤돌 독해력 고학년 거가 엄청 어렵다고 해서 시켜볼까 했거든요. 혹시 어려운 독해집 분석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근데 그 어려운 독해집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시문을 분석한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단 해설지가 좀 풍부한 독해집을 고르시는 게 저는 고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지 않은 책들 중에서도 되게 좋은 책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해설지를 보고 설명이 충분히 돼 있어야지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영어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이라는 어머니님, 이 어머님이 질문을 3세트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도 좀 고민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중3아이 기본이 탄탄하지 않고 중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고등영어 문법 문제풀이만 하는 학원에 다니다가 최근에 그만뒀어요. 개인 과외를 구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얘기하신 방법들을 하고 싶은데 과외 선생님께 이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괜찮을까요?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정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일지, 그리고 이 대학생 과외쌤은 단어 문법 등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법 유형별 수십 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모의고사 기출분석 변형 문제 등 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풀이 위주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 준비한다는 거는 있다는 건 큰 메리트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구하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과외 선생님 괜찮다면 원장님 방법을 어떻게 요청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과외 잘 고르는 법, 요것도 영상 진짜 좀 올해 재작년에 찍은 건가? 그렇긴 한데 그거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이랑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커뮤니케이션에서 조율되지 않는 분들이랑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완전 전문가의 선생님 5년 이상 한 분들은 자기 스타일이 되게 확고하고 뭔가 요구를 해도 그게 뭐가 좋은지 아닌지 우리 애랑 맞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정확히 말씀을 해서 조율을 합니다. 제 방법이 물론 저는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상황이나 지금 아이의 목표를 하는 바에 따라서는 그걸 변형하거나 줄이거나 복습으로 쓰거나 이래야 될 경우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외를 요청하는 분에게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지 어머니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영상 그냥 링크 보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시켜보고 싶은데 꼭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공부를 완성해가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방법을 많이 차용해서 선생님의 특수한 방법들을 좀 얹어서 만들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 방식대로만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 방식은 저랑 안 맞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부모님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자, 과외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설정은 같이 논의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훌륭한, 오히려 그걸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제 방법이 아니더라도 왜 아니어야 되는지, 왜 안 맞는지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랑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지 마시고 던지세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문법은 진짜 잘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고요. 독해는 천인문으로 할 건데, 천인문 하면서 리더스 뱅크 같은 걸 같이 해도 될까요? 상담관 학원에서 천인문이 추상적인 문장이 많아 리더스 뱅크로 진도 나가더니 더 결과 좋더라고 얘기하시는데, 리더스 뱅크 같은 읽기 교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리더스 뱅크 리딩 튜터 이런 거 오래된 거죠. 아이가 천인문에 대해서 나하고 별로 안 맞아 하면서 반응이 시큰둥한데 제대로 수업받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장님 말씀대로 천인문이 아닌 리더스 뱅크 같은 게 나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까요? 두 가지 같이 병행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인문은 구문독해집이고 문법서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리더스 뱅크는 이제 완전한 독해집이죠.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되고, 물론 천인문에서 천인문 이제 권수 또는 천인문 독해도 있기 때문에 독해에 따라서 독해만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두 개를 병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나가 끝난 다음에 다음 책으로서 뭐 예를 들어 리더스 뱅크를 할 거면 그 다음에 천인문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추상적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분의 티칭 방식이나 교육 방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성과, 성취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시키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완성도는 중등은 다 미친 듯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정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잘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리더스 뱅크를 더 잘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어서 내미는 거고요. 이분이랑 하실 거면 리더스 뱅크, 이분이랑 하는 게 아니라면 천인문을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만 시작. 진짜 잘 이해 문법 테이블 엑셀로 안 만드셔도 돼요. 제 그 영상 댓글 보면 엑셀 만들어주신 어머니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블로그 가시면 거기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저희는 그 내부 정보랑 요걸 다 공개를 할 수가 아쉽게도 없지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걸 해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아이랑 같이 만드시거나 어머니가 정리하면서 아이랑 같이 얘기하신다면 그건 저는 되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같이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1형식, 2형식은 해석할 때 필요하니 알아야 되는 건데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동사 이런 것까지 꼭 외워야 될 거예요. 해석하고는 큰 상관없이 문장 형식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나요? 이제 마지막 질문 안 할게요. 자, 학년이 높은 친구들 문법성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동사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제 뒤에 진도 나갈 때 애가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변형을 3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4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정확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년이 1학년이고 그냥 독해랑 영어 능력 자체 원활하게 하는 것만 목표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중2 이상의 문법성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친구들은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동사 이런 거 이해 되게 명확히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게 돼야 나머지 문법들을 얹었을 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법들이 그 기반으로 제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죠. JJK님, 중2 아이 인강으로 그래머존 인문 기초 그리고 천인문 인문 공부하는데 다음으로 천인문 기본과 그래머존 기본 1, 2 중 무엇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문법을 좀 더 빨리 만들어주고 싶다 이러면 그래머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천인문도 문법이지만 그래머존은 문법이잖아요. 천인문은 구문 독해이기 때문에 문법이 있는 문장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문법만 하는 게 좀 지겨워하면 천인문은 밟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중2 학생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학편은 질문이 풍성합니다. 서양선님 맞다.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너무 큰 도움 되는 센 사용법 감사합니다. 지금 과외로 중2 2-1 하고 있는 중1 아이인데 중2 2-1을 마무리하고 과외를 끊고 학원에 가려고 합니다. 현재 과외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과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동네 학원 한 학기를 3개월 안에 기본과 응용 심화까지 해서 문제집 3권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센을 한 권 제대로 마스터하는 것도 2달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아이들이 다 흡수하는 건지 아니 학원만의 특별한
교수법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시키는 건지 학원을 보내지 않은 엄마로서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기본 응용 심화 문제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를 뽑습니다. 물론 오답 분석까지 다 하는 건 크게 바라시면 안 돼요. 만약 다 한다 그러면 사실 수학 올인 학원입니다. 즉 다른 과목은 나는 모르겠고 수학에서 절대 시간 다 쓸 테니까 수학 학원에 집 보든 뭐든 계속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얘가 조금 최초에 등록한 횟수보다 계속 횟수를 계속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 4, 5 막 이렇게 늘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수학 진짜 올인 칠 거면 뭐 물론 주 4, 5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손실되는 언어적 능력과 다른 과목을 생각하면 저는 과목을 좀 밸런스 있게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좀 더 빨리 올리는 건 괜찮지만 다른 과목을 버려가면서 올리는 건 전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제 교육 철학과 그리고 실제 경험상 그러면은 그 학원을 좀 관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보낸다고 하면 그 대신 기본과 응용 심화 중에서 정말 예쁘게 문제를 잘 뽑아서 그게 구성지게 하고 그 오답도 정확히 분석을 시키신다면 효과성이 있겠죠. 근데 그걸 진짜 잘 운영할지 아닐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지 말고 홍콩을 하게 해볼까라는 마음도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 고민 안 해보실 필요 없는 게 일단 한 달 보낸 다음에 하는 거 보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중1이잖아요. 중1이기 때문에 경험치를 좀 더 다양하게 해보시고 진짜 학원에서 뭐 마법과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마법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는데도 아이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개떡같이 수업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은 테스트 실험해보시고, 저도 홍콩 컨텐츠를 많이 제시하고 알려드리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할 때 진짜 많은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을 보냈을 때 효과성이 없을 때 홍콩을 하거나 학원 과정에서 공부 방향을 다듬을 때 제 방법들을 적용해서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개월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신 거 추천드릴게요. 아이는 어려운 문제 맞으면 1시간을 붙들어 매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이런 스타일 친구들은 일단은 한번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JJK님, 중학교 2학년 아이 수학 현행 2-1품 선행 3-1 풀고 있습니다. 학원 다니지 얼마 안 되고 개별 진도 학원을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부분 맞춤이 가능한데 2-1품 다음으로 최상이나 불라 3-1 센 다음으로 1품과 심화 한 권을 더 하려고 하고 여름방학 때 2-2 센까지 풀었어요. 수상 처음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원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문제집들 애가 잘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오답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도전하시는 거 추천. 그리고 특히 2-1, 3- 이렇게 개통으로 간 다음에 여름방학 때 2- 간다는 2학기 준비하면서 수상 준비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로직 되게 정확히 잡으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3-1 완성도가 너무 낮은데 수상 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3-1 심어서도 꽤 괜찮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센 시스템을 다시 풀렸을 때 한 90% 정답률 됐을 때 이제 넘어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정도 되면 수상을 해봐도 됩니다. 미넨율님, 원장님 질문 한 가지 더 있어요. 오해독하는 것은 영상 제목 그대로 학원 다니지 않고 홍보했을 때 권장하시는 거잖아요. 혹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오해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1, 2회독 정도 하면 될까요? 학원 다니면서 집에서 학원 숙제하고 쌤까지 같이 나가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어렵네요. 자, 학원에서 쌤을 교재로 한다면 그 쌤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푸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쌤을 아예 안 하고 다른 교재 한다 그러면 하기 힘들어요. 그 대신 쌤처럼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형서 한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A, B, C 스텝 이렇게 다 당연히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서도 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RPM이고 뭐고 이런 것들 다 일품도 자세히 보면 되게 쌤이랑 구성 자체가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유형 묶여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음부터 내신 기본 문제랑 막 어려운 기출 문제까지 한 세트로 다 푸는 것보다 내신 문제 풀고 분석해서 오답 알고 나서 더 난이도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나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나눠서 도움을 받으시면 다른 문제집을 하셔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센을 추가로 더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학생 의지가 넘치면 할 수 있고 방학이면 해도 되는데 지금은 여러 유형서를 동시에 하는 건 아이들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완성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하고 있는 유형서를 오답까지 더 정확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방법을 적용해서. 사자코님,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가 중1 남입니다. 수학
수상까지 개념원리 RPM 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 1-2-3-도 1학기 교재와 동일하게 개념과 유형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만 할 때 가볍게 개념원리 RPM 기본서 중 태길 끝내야 하는지 중2학기 수학 학습 방법 시기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1 좀 개통으로 나가면서 다지면서 나가고 2학기 거는 여름방학 때 준비해서 개념과 그 대신 얘가 그 대수 파트를 잘 나가고 있다면 RPM보다는 유형서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개념원리 플러스 센 아니면 개념원리 플러스 1품 이래서 2학기 준비를 하면서 그 1학기랑 수상까지의 커리를 계속 같이 이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준스타일님, 중인데 2-1 개념 센 1분까지 풀었어요. 최상위 1, 2스텝까지만 풀었고요. 3단계는 안 풀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할 필요 없다고 누가 그래요? 최상위 3스텝을 마저 풀까요? 아니면 블랙라벨이나 A급을 더 풀게 할까요? 블랙라벨이나 A급 더 풀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3스텝 먼저 풀리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대신에 A가 되게 힘들어하면 그 분석 시간을 좀 더 오래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 풀었는데 처음에 정답을 아예 문제 도입을 못한다 이러면 해설지를 분석하는 걸 먼저 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그 뒤에 풀어보는 방식도 제가 풀이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3스텝도 안 풀었는데 블랙라벨이나 A급을 그냥 푼다는 건 약간 시간 낭비예요.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스텝까지 해서 실력을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실력을 더 만들어 한다면 블랙라벨 A급을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심화서를 너무 많이 푸는 건 오히려 선행할 시간을 저는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심화서를 굳이 더 많이 하는 것보다 그 능력이면 3-1 나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죠. 엄청 덤벙대는 스타일의 양치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내신 대비를 하신다 그러면 블랙라벨이나 A급 기간 한정해서 푸시는 건 괜찮습니다. 선행은 수상을 조금 하다가 멈췄으니까 5월 달에는 적어도 그 심화서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수상 진도를 더 나가면서 선행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6월 달에는 다시 본격적으로 내신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뺀 분이 있었는데요. 중3 때 수상하는 상태이고 아이가 혼자 인간과 수마 다 읽어보고 하느라 쌩까지만 선행 5다까지 다지는 선행계획이고 현행 때 풀교재를 여쭤봤었습니다. 현행에 아무래도 내신 준비안에 고쟁이나 올림푸스 기억 달리면 다져야 할지 아니면 말씀 주신 블라 1등급이나 모의고사 기출로도 해도 가능한지. 고쟁이나 올림푸스보다 당연히 블라 1등급 모의고사 기출이 그 베리에이션이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더 추천드리는 편.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치동에서는 고쟁이나 올림푸스 그렇게 많이 안 풀어요. 그러니까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조 교재로 선택됐을 때는 보조 교재니까 이제 푸는 걸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푸는 문제집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중등의 현행 1품으로 정리 기억하면 블라를 풀었는데 고등 내신 준비 모고 준비 교재 추천드립니다.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이미 내신과 모의고사 추천 준비 교재입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학교별 프린트 있죠. 내신 기출 프린트를 시간을 제한하고 연습용으로 풀어보는 게 되게 좋은데 아직은 지금 수능을 크게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등 선행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고등 내신 중심 준비고 모의고사 문제집까지 푸는 거는 조금 더 끝났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 얘가 블라나 이런 난이도 있는 거, 1등급 이런 거, 1등급 문제집이나 이런 거 최상위 문제집을 풀어서 난이도 있는 걸 해도 괜찮은데 좀 더 유형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해서 문제치기 연습을 진짜 많이 시키고 싶어. 그러면 저는 마플 시너지 플러스로 좀 추가 선택을 드릴게요. 그거는 모의고사 준비도 좀 되기 때문에.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